매주 목요일 강원도가 직면한 위기를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참가형 복지의 실천으로 지역과 조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기현 한림대학교 교수님, 장동영 원주발금신용 협동조합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시간에 균형 발전 사례로 이렇게 함께 살펴볼 곳이 원주에 있는 발금신용 협동조합인데요. 선정한 이유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 균형 발전에서 이제 여러 영역이 있는데 네. 그 영역들이 그 소위 수도권이나 서울과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격차를 시정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이제 도모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 네. 즉 그래서 지역이 지역 주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성장 기반인데 어떤 기업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좀 성장하기만 하면은 꼭 필요한 게 금융 서비스거든요. 네. 근데 실상을 살펴보면은 이 수도권에 이제 소위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그 시중은행 10개 중에 6개가 지점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네.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서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정작 지역에서 돌지 않고 수도권에만 집중이 그렇죠. 되는. 수도권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하고 있는 그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금융의 그 지역 금융이 제대로 안착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네. 사실상 그러한 금융 소외계층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조합으로 그러니까 그 보통 은행에 가 계신 분들이 은행이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참여하시지 못하시죠. 네. 그러나 우리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은행이고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만들어서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금융을 풀뿌리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만들어 온 금융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금융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 금융 격차를 선진국에서도 이제 그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극복한 사례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죠. 그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람,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해왔던 신협이 바로 우리 원주에도 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주발금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 단체라는 걸로 알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설립 취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신협은 전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보급이 된 지 이제 1960년에 보급이 됐으니까 60주년이 좀 안 됐나요? 네. 예. 근데 그 우리나라 신협 운동 역사에 있어서 원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학순 주교님하고 무이상 장일수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요. 네. 뭐 애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 분을 들 수 있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학순 주교님은 그 천주교 원주교 초대교구장으로 오셨고요. 네. 그리고 장일순 선생님은 서예가 그리고 원주에 지금도 활동을 하죠. 대성고등학교 설립한 교육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요새는 생명사상가로 많이 이렇게 조명되고 있는 분인데요. 그 두 분의 경제적 정신적 도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3명의 청년이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1월 말자로 그 돈이 2,262억이 됐거든요. 저희가 자산이.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신협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만으로 봤을 때 신협이 39개 조합이 있고요. 네. 3조 1,000억 원의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설명 주셨지만 그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자본 그리고 요새는 일본계 무슨 그 사채 그런 게 들어와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철저한 민족 자본이거든요. 그게 우리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원주 지역만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1조 3천억 그리고 12개 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과찬을 해주셨는데 발금신협이 거기서 이제 조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두 분을 주축으로 해서 성장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과 지역민을 돕는다는 취지로 출발을 했지만 사실 시작부터 좀 어려움이 많았다면서요? 예, 예. 맨 처음에는 그때는 저희가 1971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학순 주교님께서 1965년에 원주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인이었는데 제가 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때 그 교구의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교육하고 이 신용협동조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1966년에 그 교구 내에 원주신협, 지금에 활동하고 있는 원주신협은 아닙니다. 원주신협이라고 만들었었는데 그건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연주 발금신협이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1969년에 협동조합 연구소를 지학순주 교님께서 세운 학교인데 지금 이제 진광 중고등학교죠. 그 안에 협동조합 연구소를 만드셔서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운동가들을 길러내셨습니다. 그 기반이 된 상태에서 71년에 이제 발금신협이 시내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처음 출발을 지금 그 원동성당 앞에 네. 가톨릭 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저기 뭐 사무공간이 많은데 그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계단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학순 주교님께서 무상으로 내주셨답니다. 거기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자금도 뭐 10원, 20원, 100원 그렇게 받는 거로 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지학순 주교님께서 교구의 예탁금도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기 장인순 선생님께서는 정신적인 지도,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뭔지, 협동조합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의 발금이 있게 된 거죠. 네. 교수님, 발금 신용협동조합이 초창기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딛고선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단기간이라고 하시기보다는 그 차곡차곡 쌓아온 것인데 당시 워낙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었을 때 그때 자기들이 스스로 출자가 아까 말씀하신 10원, 20원 했다면 그 1,000원 정도씩 이렇게 되는 돈들 모아가지고서 그 당시 또 이 신협은 또 교육을 또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네, 방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또 5일 끝나고서 교육이 끝나면 그때 이제 출자금들 1,000원씩 걷어서 만들고 그래서 총회를 해서 이사들을 뽑고 또 이사들을 또 그때 또 나흘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나오고 하는 그 철저한 교육하에서 이 신용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 신용이 신뢰가 서로 안에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초기에 이제 그 어려운 환경에서들 사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돈은 다 띄어먹고 도망가더라도 야반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야반도주를 해서 도망을 가더라도 봉투에다가 요거 신협돈인데 요거만큼 좀 갚아주십시오 할 정도로 왜냐하면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시작한. 만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조금을 배출을 받아가더라도 그 돈에 대한 가치를 혹시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 중에 그 과부의 동전 두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전 재산인데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제 전 재산을 내서 같이 함께하는 금융을 해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 하나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서운 조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그 신협이 조합원이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래서 그 총회 때 가서 이제 같이 사람들 만나 너무 반갑거든요. 그런 이 공동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의 공동 유대가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이제 원주란 지역이 이제 공동 유대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체 가톨릭 같은 경우 이제 성당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단체가 또 공동 유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이 또 될 수 있는 그 세 가지 유형의 공동 유대가 있는데 그만큼 끈끈하다는 얘기죠. 조합원들끼리 끈끈한 관계 때문에. 네, 끈끈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왔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이 이렇게 원주 발금신협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성공 요인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966년에 처음 설립을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교육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던 사람들이 저거를 하니까 그 책임감이 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해서 결국 그러니까 이제 망했으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돈을 떼이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학순 주교님하고 장윤순 선생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셨나 봐요.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크게 깨달았던 게 이게 교육이 없으면 이게 협동조합 운동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협동조합 연구소도 세우신 거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신협도는 갚았다는 건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아까 강원도 지역에서 그 강원도 지역 신협운동에서 밝음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주에서 그러니까 그 강원도 지역 신협을 굉장히 많이 그 인큐베이팅 했거든요. 설립 지원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는 태백 지역의 탄광 지역의 그 신협 사례인데 탄광이 왜 인생 막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오셨던 분들이니까 야반도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야반도주 하신 분이 부산에 가서 내가 경제가 이래서 도망은 왔는데 신협도는 그러니까 같이 출자했던 사람이 자기 동료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숟갈이 몇 개가 있는지도 알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제가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동을 하시든지 그러셨겠죠. 그래서 조금씩 보내셔 상환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래야지 또 그게 공존이 되니까 그 교육이 또 된 거고. 그래서 그 선배님들은 선구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돈의 용초를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요새는 이제 자본이 분들의 담보가 든든하다 그러면 돈의 용초를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채권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협동조합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돈인지, 그러니까 뭐 병원비로 쓸 건지, 그러니까 담보 가치만 보고 나간다면 실제로 그거를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도박 자금이나 그런 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담보 가치가 좋다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지 말고 담보 가치가 약하더라도 신용만이더라도 이게 병원비고 아니면 뭐 학비고 그런 거라면 가치에 따라서 그 이렇게. 가치를 보고선 대출을 해주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많이 퇴색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MF 때 굉장히 그 아픈 경험을 해가지고 많이 퇴색됐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이렇게 살려내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가형 복지 실천 또한 원주 밝음 혁신의 성장 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균형 발전에 봤을 때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그 금융기관들, 우리 소위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보통 사회적 가치 실현해가지고서는 네. 일부 뭐 연탄을 나른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은행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자기네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만 하더라도 아주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액수의 이제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신협은 일단 우리 조합원들의 혜택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근본적인 정신을 봤을 때 그래서 조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우리가 이제 관계 금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우리 관계를 통해서 그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용 대출이 좀 가능한 그런 조직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숟가락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저희도 우리 중앙시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 우리 그 춘천 신협의 이제 조합원들이신데 어느 집이 지금 장사가 얼마나 되고 내일은 저 집 가서 우리가 좀 팔아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신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협의 역할이 그냥 단순히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밝음 신협의 활동들을 좀 살펴보면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 등이 좀 주가 되고 관내 여러 시민사회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후원 사업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으면 좀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후원 사업이라고 그러시니까 좀 이렇게 거창해 과찬이신데요. 보이나요? 이렇게 그 밝음 신협이 역할을 했다면
선배님이 한번 그렇게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아. 어른이 넘으셨는데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밝음신협의 역할은 협동조합계 또는 이런 이제 사회 공동체 운동에서의 역할은 뭐냐하면 그 아주 어려울 때 그 불씨를 지켜온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그 종갓집에서 그 시어머님이 맏며느리한테 이제 이 맏며느리가 믿을만하다 그러면 전해주시는 게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인가요? 네. 어떤 게 있죠? 그게 첫 번째가 곳간 열쇠하고 두 번째는 지금은 뭐 라이터도 있고 불을 굉장히 구하기가 쉬운데 불씨를 전해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씨를 꺼트리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밝음신협이 해온 역할은 그러니까 막 그 비바람이 불고 그러는데도 이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정신을 지켜놨던 그런 불씨를 지켜온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여력이 되면 조금 역할을 하고 만약 힘이 모자르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협동해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원주 한살림이 처음 생겨서 네. 이제 이런저런 매장도 내고 그럴 때 그때는 한살림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할 때거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살림이 아마 60만 가구가 넘을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 생활협동조합 중에 하나인데요. 원주 한살림이 매장을 낼 때 밝음신협의 공간을 무상으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중앙매장 같은 경우에 저희 본점 그 지하에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지금도 무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협동조합 단체는 아닌데 그 대표적인 이제 시민운동 단체 중에 하나인데 소비자 시민의 모임이라고 그것도 전 세계적인 조직이죠. 소비자 주권 운동하는 단체인데 그게 원주 지부가 굉장히 빨리 설립이 됐어요. 서울 본부 다음으로 원주가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소비자 시민 모임 원주 지부가 생길 때 이 소비자 주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사무실 공간도 저희가 무상으로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주 시민한테 큰 역할을 했다면 1980년에 네. 저희가 그 소방차가 아니군요. 구급차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그 당시에는 봉고차라 했죠. 그걸 개조를 해서 그 당시에는 소방방재청이 독립돼 있지가 않아서 아마 내무부 소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주 시청 산하에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에 구급차를 봉고차를 개조를 해서 기증을 했고 네. 그리고 그게 1980년인데 83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구급차가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구급차의 효시는 밝음신협에 기증한 그 차다. 원주 시민들도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의 이설이 있더라고요. 전주에 구급차가 있었다. 서울에 구급차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주에서 구급차 그거를 시작을 한 거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했던 그쵸.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밝음신협의 당기 순이익의 굉장히 큰 부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이 되게 이제 조합원을 위한 그 활동을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근데 이제 여력이 안 되니까 되게 조합원에 한정돼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조합원들만을 위한 그 활동을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신협들도 그렇고. 근데 밝음신협이 이제 조금 다른 면이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밝음신협을 소개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합원에 한정 짓지 않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구급차를 기증을 했는데 그때는 그 연탄가스 중독 환자도 있고 그럴 때거든요. 소방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고 밝음신협 조합원인가요? 근데 밝음신협 조합원 아닌데요? 그럼 출동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상관없이 밝음신협 조합원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을 했고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수익으로 큰 돈이었는데 조합원들이 그걸 용인을 해 주신 거죠. 우리만 이렇게 논아서 쓰자.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그게 이제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그 하는 이익 배당. 굉장히 그 돈의 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게 이제 꼭 좋은 조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이제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고, 그 예가 구급차를 기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밝음신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력으로는 이게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역량이.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좀 같이 좀 합시다. 그렇게 했던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1989년에 맨 처음에 이제 조합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섭외하고 그러면 이제 YMCA라든가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그런 데 이제 의뢰를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걸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원주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에서 또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또 예산 문제도 있고 네.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2001년인가 원주시에서 제안을 합니다.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할 테니까 같이 하는 거로 하자. 그래서 그게 올해도 열리는데요. 그래서 매번 기획회를 2월부터 합니다. 매주. 그래서 시하고 초창기에 밝음하고 같이 했던 7개 시민단체가 하거든요. 어린이날 행사를. 예. 그래서 지금 원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 할 때 이제 그 어린이날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89년부터 2000년대까지니까 규모가 좀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재정적인 좀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해준다니까 옳았거나 잘 됐거나 그래서 딱 받은 게 아니고요. 관에서 돈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해왔던 어떤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받을 것인가를 토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한테 우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에서 그거를 용인한다면 받겠다. 그래서 시에서도 좋다고 그래서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근데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걸 협동하는 그런 게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3월 1일 날 시청에서도 행사를 했는데 네. 저희가 밝음신협이 뒤에서 이제 좀 지원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3.1운동 올해가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명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크게 행사했거든요. 거기서 밝음신협이 뒤에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하면 밝음이 해온 거는 아까 구급차 기증을 했던 거는 이 원주 지역 그리고 협동조합 운동했던 분들의 공동체 운동을 했던 분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원주가 생명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협동 그리고 이제 저희 밝음에 해당되는 거로는 요새 그 자본 권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비자 주권 운동.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소비자 시민 모임 그 사무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거 들어와 있지? 이게 잘 궁금했었는데 요새 이렇게 상황을 가는 걸 보고서 선구자들의 그 해안이 참 정말 대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성과들을 방금 이제 상임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동조합의 선두주자인 이 밝음 신협이 도전과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응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 특히 지역의 취약한 금융을 바로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그게 거기에 금융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장동영 원주발금신용협동조합 상인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